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입니다. 12장 정적 지정자와 파이널 지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지정자, 파이널 지정자는 우리 앞에서 추상 클래스 배웠는데 추상 클래스가 발전된 인터페이스를 배우기 전에 인터페이스에도 정적 지정자와 파이널 지정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적 로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적 로딩. 자, 동적 로딩이란 영어로 다이나믹 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가 특정 객체 또는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가 뉴에서 생성자 호출하면 우리가 자바 인스턴스가 생성된다 그랬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인스턴스, 클래스, 객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12장 이후로는 이제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쓰고 클래스, 객체 또는 객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클래스, 객체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동적 로딩의 정의는 특정 객체가 컴파일 시 실행 파일에 포함되지 않고 프로그램 실행 중 JVM에서 동적으로 메모리에 적재되는 방법입니다. 용도, 작은 메모리 용량으로도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앞에서 배운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이 클래스 파일을 JVM이 메모리에 로드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JVM이 클래스 파일을 메모리 로드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나 노트북의 메모리 용량은 한계가 있죠. 제 PC는 지금 8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8기가, 16기가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용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메모리 용량보다 더 큰 사이즈의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메모리 사이즈는 프로그램 용량보다 더 적은데 실행이 되죠. 자바도 역시 자바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크더라도 언제든지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메모리 용량이 프로그램 사이즈보다 적어도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유가 동적 로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미는 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면 JVM은 자바의 모든 기능을 다 메모리에 로드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기능만 메모리에 로드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다가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면 또 메모리에 다시 로드해서 사용하고 또 기존에 필요 없는 기능은 삭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는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프로그램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동적 로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동적 로딩을 예를 들면 코드입니다. 자, 보면 우리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이제 메인 메스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new 헬로 객체를 지금 생성합니다. 밑에 헬로 클래스가 있죠. 자, 우리 앞에 설명할 때는 실행하면 헬로 클래스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되는 것처럼 제가 설명했는데 사실은 실행하면 바로 메모리에 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행하면 프로그램 시작 메시지를 먼저 출력을 합니다. 출력하고 난 다음에 CPU가 이 부분에 왔을 때 이제 실제 메모리에 헬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실행하면 무조건 메모리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을 이런 식으로 동적 로딩해서 메모리에 생성한다. 그 의미입니다. 실행 시 헬로 클래스 동적 로딩 과정이죠. 메시지 테스트 자바를 먼저 자바 c.exe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죠. 그럼 클래스 파일이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hello.java도 똑같이 hello.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java.exe 명령으로 헬로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JVM은 자, 실행하다가 자, 요 위치에 오면 실제 헬로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실행하자마자 필요한 기능이나 인스턴스를 다 메모리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에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 없으면 JVM이 알아서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를 메모리에서 삭제합니다. 이런 기능을 갈비지 콜렉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갈비지가 쓰레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사용하지 않는 필요 없는 기능이나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JVM이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갈비지 컬렉팅의 대상이 되는 인스턴스는 예를 들어 실습해 보겠습니다만, 자, 지금은 new hello에서 참조 변수 h에
대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헬로 생성자만 호출하면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근데 생성만 했지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클래스 타입이나 아니면 어캐스팅한 참조 변수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성자만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한 경우에는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JVM이 체크해서 이런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갈비지 컬렉팅, 즉 메모리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기능을 JVM이 수행을 합니다. 자바는 동적 로딩으로 실행되므로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동적 로딩이 다 좋은 기능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동적 로딩 시 해당 기능이 없으면 메모리에 로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게임을 자주 하죠. 게임 하다 보면 여러 스테이지로 나눠지죠. 자, 스테이지 1을 여러분들이 완료하고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은 로딩 중 진행바를 보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테이지 2로 넘어가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유는 게임도 동적 로딩을 하죠. 그러니까 게임도 프로그램 사이즈가 크니까 모든 게임의 스테이지를 다 메모리에 로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가 스테이지 1을 플레이하니까 스테이지 1의 기능만 메모리에 다 로드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스테이지 1을 완료하고 2로 넘어가니까 이제 스테이지 1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삭제 후 스테이지 2를 메모리에 로딩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대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게임의 예처럼 자바도 동적 로딩 시 메모리에 자신의 사용하는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 사용하다가 JVM이 갈비지 컬렉팅 기능으로 삭제했으면 이제 메모리 없죠. 그러면 없으니까 다시 로드를 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외부 입출력 장치, 예를 들어 네트워크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이런 외부 입출력 장치에서 데이터나 명령어를 메모리에 로드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동적 로딩 시 이제 문제가 해당 기능이 없으면 메모리에 릴로딩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적 로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동적 로딩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동적 로딩의 단점을 해결한 정적 로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지정자입니다. 정적 지정자란 정적의 의미는 영어로 스태틱을 의미합니다. 자, 정의는 인스턴트 생성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실행 시 메모리에 필드나 메서드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필드나 메서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용하는 방법 뉴에서 생성자 호출한 후에 그걸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필드나 메서드에 접근했죠. 앞에서 헬로 인스턴스처럼 생성자 호출해서 메모리에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생성자 호출을 생성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에 로드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운 좋게 있으면 빨리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나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뉴에서 생성자 호출해서 메모리에 로딩해서 새로 생성해서 사용하면 느리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사용하는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그때그때 인스턴스 생성해서 동적 로딩으로 사용하면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바에서는 동적 로딩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적 지정자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지정자로 지정하면 필드나 메서드를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해서 종료 때까지 메모리에 존재하게 하면서 메모리에 있는 필드나 메서드를 바로바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스태틱으로 지정된 멤버들은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으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언제 소멸되느냐? 프로그램 종료 시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스태틱으로 지정한 멤버들은 한번 실행 시 메모리 생성되면 종료 때까지 계속 메모리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존재하니까 이제 CPU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릴로딩 할 필요가 없이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스턴스 생성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지정한 멤버들은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으로 메모리 생성되니까 앞에서 배운 뉴에서 생성자 호출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벌써 스태틱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메인 메서드에 보면 publish void main. 자, 메인 메서드에 항상 스태틱이 붙었죠?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이 붙으니까 요 메인 메서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없이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으로 메모리에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하면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으로 지정됐으니까 메모리에 바로 실행이 돼서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메서드 앞에 스태틱을 지정해서 사용했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니까 우리가 인스턴스 생성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작하면 스태틱으로 지정해서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메인 메서드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처럼 메인 메서드 블락 내에서는 인스턴스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스태틱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과 지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정 대상은 필드, 메소드, 클래스 다 가능합니다. 필드에 지정한 경우는 인스턴스 간의 데이터를 공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는 인스턴스 생성 없이 메소드를 사용할 때 스태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내부 클래스로 사용 시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스턴스 생성 없이 바로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자주 사용할 경우, 상수 같은 경우가 인스턴스 지정 없이 바로바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필드 앞에 스태틱을 붙여서 상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메소드 같은 경우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지정하면 메모리에 바로 생성되니까 그때그때 접근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내부 클래스로 사용 시 사용합니다. 클래스에 스태틱이 붙는 경우는 뒷부분에 있는 내부 클래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정 방법이죠. 필드는 필드 타입 있죠. 타입 앞에 스태틱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메서드는 똑같이 리턴 타입 앞에 스태틱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는 똑같이 클래스 키워드 앞에 스태틱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스태틱으로 지정한 멤버의 접근 방법은 스태틱으로 선언한 클래스명을 써주고 도트 연산자로 바로 필드명을 써주면 됩니다. 메소드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실제 클래스의 멤버들을 스태틱으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myMath라는 클래스입니다. 보면 자, PI 필드가 지금 더블 타입으로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3.14159 값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PI는 실행 시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됩니다. add subtract 메서드인데 앞에 보면 스태틱으로 지정됐죠. 자, 그러니까 add하고 subtract 메서드도 바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기능은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ds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그리고 subtract는 매개 변수의 차를 구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정적 멤버들을 사용합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 add 메서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클래스의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new해서 생성자 호출하고 난 다음에 참조 변수에 할당해서 참조 변수로 메서드명으로 접근했죠. 근데 지금 보면 myMath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합니다. myMath.add에서 10,20.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add subtract가 지금 스태틱으로 지정됐으니까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면 바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이 되니까 스태틱 메서드가 선언된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myMath 10,20 하면 10하고 20 더한 결과값이 리절트문에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출력하면 32 출력이 됩니다. 똑같이 subtract 메서드도 myMath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합니다. 10하고 20을 전달하면 차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리턴돼서 출력됩니다. 그리고 파이 정적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도 myMath 클래스명 써주고 필드명을 바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디어스를 2번 곱하면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출력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클래스에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서드를 선언해서 바로 클래스명으로 각각의 스태틱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로 선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 바로 메모리에 바로 생성됩니다. 생성되니까 각각의 스태틱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하면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벌써 스태틱 메서드는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난수 구할 때 math.random 메서드를 호출했죠.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랜덤 메서드 사용할 때 생성자 호출해서 객지 생성하고 그런 작업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랜덤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된 클래스 메스죠. 메스.랜덤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스 클래스에 있는 필드나 메서드는 클래스명 메스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메스는 이제 수학 관련 기능이니까 수학 관련 기능은
프로그램시 자주 사용되니까 필드나 메소드가 다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메스 클래스에 있는 파일 필드의 값을 얻어서 원의 넓이를 구합니다. math.sqrt 제곱근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4를 입력하면 4의 제곱근이 2니까 2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메스 클래스에 있는 필드나 메소드는 스태틱으로 지정돼서 객체 생성 없이 그때그때 클래스 명령으로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스태틱으로 지정해서 실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메스 클래스 정한 여러 가지 정적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없이 이제 문서를 보겠지만 클래스에는 스태틱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시 메스 클래스에 있는 수학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은 사용할 일이 많으니까 일일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클래스명과 메소드명을 이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자, 그럼 마이메스 클래스를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또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CH12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섹션 01.ex01 패키지. 자, 메시지 테스트. 자, 헬로 인스턴스를 동적 로딩하는 기능이죠. 자,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한 메인 메소드의 형식에 지금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는 설명드렸듯이 자, 메인 메소드가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면 JVM이 메인 메소드를 자동으로 메모리에 로드해서 메인 메소드에 작성한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메인 메소드 실행하면 자, 프로그램 시작 메시지부터 먼저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실행하자마자 new hello에서 자동으로 메모리에 헬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프로그램 시작 메시지 출력한 후에 6행이 왔을 때 이제 실제 생성자 호출해서 JVM이 밑에 있는 헬로 클래스를 메모리에 로드해서 동적으로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행해 보면 자, 헬로 월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동적 로딩을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적 로딩을 해서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아무리 크더라도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 동적 로딩을 하니까 실제 CPU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크니까 메모리에 없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시 릴로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프로그램 실행이 느려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JVM이 메모리에 필요 없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갈비지 컬렉팅 하는 경우가 자, 이런 식으로 new hello 구행처럼 생성자만 호출해도 정상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구행에 와서 메모리에 헬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구행에서 만든 헬로 인스턴스는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행에 있는 경우는 인스턴스 생성 후 h 참조 변수 할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h.gethello 호출하는데 자, 구행처럼 인스턴스만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아무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JVM이 메모리를 검토하다가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게 갈비지 컬렉팅 기능입니다. 구행 같은 경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자바는 실행 시 인스턴스를 실행하자마자 무조건 생성되는 게 아니고 해당 클래스에 생성자 호출 시 생성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브레이크 포인트로 찍어서 디버깅 모드로 실행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디버그 모드를 실행하면 자, 오행에서 멈췄죠? 자, 그리고 한 줄 실행하면 자, 프로그램 시작 메시지 출력합니다. 6행에서 new hello 생성자 호출하는데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변수 상황판에 보면 참조 변수 h나 헬로 클래스 인스턴스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행이 안 됐으니까 메모리에 생성이 안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행해 보면 6행이 실행됐으니까 자, 변수 상황판에 보면 h가 지금 헬로를 가리키고 있죠. h를 클릭하면 자, 하단에 헬로 인스턴스가 생성된 위치 값이 표시가 됩니다. 구행에 new hello 생성자만 호출하면 아무런 표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생성자만 호출하면 메모리에 생성됐는데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JVM이 갈비지 콜렉팅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에서 삭제를 합니다. 자, 헬로 월드 메시지 출력하는 과정으로 자바는 실행 시 무조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 그 위치에 왔을 때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동적 로딩의 단점은 이제 메모리에 없는 기능은 JVM이 다시 릴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이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정적 지정자를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필드나 메서드는 항상 메모리에 만들어 놓고 그걸 그때그때 빨리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2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섹션 02.ex01 마이메스 클래스입니다. 자, 지금 파일 필드를 더블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3.1416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더블 타입 앞에 지금 스태틱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필드는 정적 필드입니다. 자, 정적 필드는 자, 파이 정적 필드 이름이 필기체로 표기가 됩니다. 이클립스에서는 필드가 스태틱으로 선언되면 필기체로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명의 형태만 보더라도 이제 이 필드가 정적 필드나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d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xy 매개 변수로 두 값을 전달해서 호출한 것으로 두 값의 합을 리턴합니다. add 메소드도 지금 int return 타입 앞에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면 메모리에 바로 add 메소드가 생성됩니다. subtract 메소드입니다. 똑같이 스태틱으로 선했습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된 두 개의 값의 차를 구한 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add와 subtract는 모두 스태틱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실행 시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됩니다. myMath에 있는 필드나 메소드는 굳이 생성자 호출해서 메모리에 인스턴스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생성이 되니까 그때그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멤버로 지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시 자주 사용되는 필드나 메소드 같은 경우는 스태틱으로 지정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로딩의 단점을 보완한 기능입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사용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add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태틱 메서드 사용하는 방법은 스태틱 메서드가 선언된 클래스명 myMath죠. myMath 써주고 자, 점을 찍으면 자,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 add하고 subtract 표시가 되죠. 여기서 이제 add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myMath 클래스에 있는 add 메서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용한 인스턴스 따로 생성하지 않고 바로 메서드 목록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드렸듯이 add가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명점 메서드명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과 20의 합을 리턴해서 출력합니다. 실행해보면 자, 3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ubtract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똑같이 스태틱으로 선택됐으니까 클래스 명 써주고 점 표시하면 subtract 표시가 됩니다. 두 수의 차죠. 구해보면 마이너스 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태틱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반지름 정보를 라디어스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에 대한 원의 넓이를 구합니다. 원의 넓이는 원주율을 곱해줘야 되죠. 그 원주율 정보가 myMath 클래스에 있는 파이 필드에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이 필드가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디어스와 파이 필드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한 후 리절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원의 넓이 314.159가 출력이 됩니다. myMath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자바에서는 미리 수학 관련된 기능은
많이 사용되니까 수학 관련된 필드와 메서드를 스태틱으로 지정해서 제공합니다. 메스 클래스 쓰고 점을 표시하면 자 파이가 지금 더블 타입이죠. 그러니까 스태틱 필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스태틱 필드나 아니면 스태틱 메서드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프린트 F로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똑같이 314.159가 출력이 됩니다. 그의 메스 클래스 제공한 여러가지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미리 사용해 봤습니다. 실행해보면 메스 클래스에는 랜덤 메서드를 바로 호출해서 난수를 출력합니다. 제곱군 구하는 sqrt 메서드입니다. 자, 4를 입력하면 4에 대한 제곱군 2가 리턴 되는데 실제 리턴 되는 값은 더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4의 제곱군을 출력하면 4의 제곱군은 2가 됩니다. 자, 스태틱 필드와 메서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필드와 메서드는 인스턴스 생성할 필요 없이 바로 클래스명과 필드명 또는 메서드명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좋은 점이 스태틱 멤버는 실행하자마자 바로 메모리에 상주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필드나 메서드는 스태틱으로 사용하면 훨씬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메스 클래스의 여러가지 필드와 메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스 검색하면 자바점 랭 패키지 있죠. 요거 클릭하면 자, 클래스 메스 클래스 정한 필드죠. 보면 파일은 써봤죠. 지금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에 사용하는 이도 이제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학 관련된 메서드를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해서 제공합니다. 자, 방금 사용해본 랜덤 메서드도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sqrt 메서드도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메서드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메서드 사용 시 주의점. 정적 메서드에서는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넘버 클래스입니다. 자, 필드 넘을 선언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쭉 학습했듯이 클래스의 일반 필드는 뉴에서 생성자 호출하면 메모리에 생성해서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자, 그리고 non 카운터를 10으로 초기합니다. 자, non 카운터 필드는 스태틱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non 카운터 필드는 메인 메서드 실행하면 바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10으로 초기합니다. 자, get non 카운터 메서드입니다. 자, 메서드인데 스태틱으로 지정했으니까 이 메서드도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 블락에서 non 카운터, 즉 정적 필드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정적 메서드에서는 자신과 동일한 정적 필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실행하면 정적 필드든 정적 메서드든 바로 메모리에 생성되니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getNumber 메서드입니다. 똑같이 스태틱으로 선언합니다. 메서드 블락에서 intNum은 non-counter 정적 필드의 값과 10을 더해서 자신의 블락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 num의 그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정적 메서드에서도 다른 메서드처럼 지역 변수는 아니면 우리 앞에서 배운 메서드의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적 메서드도 메서드니까 메서드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자, 주석으로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에러가 납니다. getNum 메서드를 똑같이 스태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int result 지역 변수 선언 후 필드 num에 10을 더한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정적 메서드에서
일반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정적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필드 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는 getNum은 지금 스태틱이니까 실행하면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넘필드는 지금 스태틱이 아니죠. 그 일반 인스턴스 필드입니다. 넘필드 같은 일반 클래스 필드는 뉴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제서야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getNum은 스태틱 메소드이므로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되는데 아직 생성되지 않은 넘에 접근해서 값을 가져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입문자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넘버 생성자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성자나 인스턴스 메서드에서는 정적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정적 멤버는 실행하면 미리 메모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크리스는 일반 메서드입니다. 메서드에서 지금 호출 시 넌 카운터를 1첨가시킵니다. 넌 카운터는 정적 필드니까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적 메서드에서는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이 불가능해도 인스턴스 메서드에서는 정적 멤버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넘버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정적 멤버에 접근해서 사용합니다. 자, 메인 메서드 실행하면 넌 카운터는 스태틱 필드니까 실행 시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메인 메서드 실행 시 메모리에 생성된 정적 멤버들 보면 넌 카운터하고 getNum 카운터는 메모리에 바로 생성돼서 넌 카운터는 1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클래스명으로 바로 넌 카운터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면 10이 출력이 됩니다. 넘버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참조 변수 넘버1에 대입합니다. 넘버1.increase 넌 메소드 호출하면 넘버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후 정적 메소드에 접근하는 메모리 구조도입니다. 자, 보면 자, 넘버 1이 지금 넘버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을 때 increase num 메소드 호출하면 자, increase num에서는 자유롭게 non 카운터 정적 필드에 접근해서 값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런 후 non 카운터의 값을 출력하면 non 카운터 값은 1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non 카운터 정적 필드에 getNum 카운터 정적 메소드로 접근합니다. 두 번째 넘버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넘버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후 메모리 구조입니다. 자, 생성하면 자, 넘버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면 넘버 클래스에 있는 정적 멤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여러 개 생성해도 정적 멤버는 메모리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넌 카운터는 그대로 기존에 생성된 넌 카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getNum 카운터도 그대로 한 개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더라도 정적 멤버는 프로그램 시작 시 한 번만 생성이 됩니다. 자, 넘버의 참조 변수로 increase num을 두 번 호출했으니까 기존에 11이었으니까 넘버 2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의 increase num 메소드로 접근해서 11을 13으로 증가시킵니다. 출력하면 13이 출력이 됩니다. 정적 멤버는 정적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에 클래스명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넘버 1점 getNum 카운터, 넘버 2점 getNum 카운터 참조 변수로 접근해도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클래스명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적 멤버를 실제 실습해 봤습니다. 자, 넌 카운터 정적 필드는 지금 두 개의 인스턴스가 접근해서 값을 증가시키거나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필드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접근해서 어떤 공통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적 메소드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메모리에 생성시켜 놓고 그때그때 빨리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정적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정적 필드의 대표적인 애가 이제 뒤에 우리 파이널 지정자에 나오는 상수입니다. 파이널 지정자에서 상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를 새로 만듭니다. 넘버 클래스 num 인스턴스 필드입니다. 생성자 호출하면 메모리에 생성되어서 참조 변수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넌 카운터는 스태틱으로 선언됐습니다. 10으로 바로 초기화합니다. 정적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 시작하면 바로 인스턴스 생성 관계없이 바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그리고 10으로 초기화 됩니다. 자, 생성자 호출 시 num의 값을 정적 필드의 값인 num 카운터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나 아니면 인스턴스 메서드에서는 자유롭게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정적 멤버는 실행하자마자 바로 메모리에 미리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생성되는 인스턴스 필드나 메소드에서는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정적 필드에서는 뒤에 생성되는 인스턴스 필드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스태틱 메소드 getNum 카운터 메소드를 구현해 줍니다. 자, num 카운터 정적 필드에 접근해서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정적 메소드에서는 정적 필드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미리 생성되어 있으니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getNum이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에서도 메소드 블락에서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는 메소드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메소드의 모든 기능을 메소드 블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도 매개 변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getNum이 지금 정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 변수 result 선언 후 인스턴스 필드 num에 각각 10을 더해서 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마우스 올리면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num.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에서 지금 생성되지 않은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하니까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 에러입니다. 스태틱 멤버는 실행하면 바로 메모리 만들어지는데 num은 인스턴스 필드니까 new해서 생성자 호출하면 그제서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성된 메소드에서 아직 생성되지 않은 필드에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틀리기 쉽습니다. 자, increase num은 지금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ncrease num은 우리 앞에서 배운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new에서 생성자 호출하면 그제서야 메모리에 생성돼서 참조 변수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근데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지금 num 카운트에 접근해서 지금 값을 1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스태틱 멤버에 접근해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생성되니까 미리 생성된 정적 멤버에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getNum처럼 반대로 정적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넘버 인스턴스 생성해서 각각의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스태틱 필드의 num 카운터는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해보면 넘버 해서 자, 도트 인산자 찍으면 자, 접근할 수 있는 필드 메소드가 보입니다. 지금 num 카운터, getNumber, getNum 카운터, 스태틱으로 지정한 정점 멤버는 다 표시가 됩니다. 클릭해서 실행 시 바로 num 카운터의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스태틱으로 선언 후 10으로 초기했으니까 바로 접근하면 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넘버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넘버 인스턴스 생성해서 넘버 1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num 카운터나 getNum 카운터 이런 스태틱 메소드는 인스턴스 생성할 때마다 생성되는 게 아니라 실행하면 미리 따로 메모리 영역에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new number에서 생성되는 요소들은 지금 인스턴스 필드 num이나 아니면 여기 앞에서 그림으로 봤듯이 increase는 메서드가 메모리에 생성돼서 그 위치를 num이 가리킵니다. increase num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호출하면 increase num에서는 기존의 정적 필드 num이 접근해서 이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num 카운터의 값이 11이 출력되겠죠. 자, num 카운터의 값을 자, 이번에는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etNum 카운터 메소드 호출하면 정적 필드가 num 카운터의 값을 리턴합니다. 자, 실행하면 11이 출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넘버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넘버의 참조 변수로 인크리스 넘버를 2번 호출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1이었으니까 2번 호출하면 non 카운트의 값은 13이 됩니다. 출력해보면 13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non 카운터 정적 필드는 첫 번째 넘버 인스턴스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넘버 인스턴스에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스태틱 필드는 여러 인스턴스가 공통으로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사용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 이제 파이널 지정자에 가면 요 스태틱 필드는 파이널 지정자와 함께 상수로 사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수입니다. 자, 지금 정적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정적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명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넘버 1, 넘버 2 참조 변수로 접근해도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보면 넘버 1점 get non counter, 넘버 2점 get non counter.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경고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해 보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정적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정적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명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적 메소드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과 정적 필드를 선언하면 여러 인스턴스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제로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제가 8장 참조 변수 할 때도 JVM 메모리 구조 중에 힙하고 스택이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에서 뉴 스튜던트 하면 스튜던트 객체는 힙 영역이 생기고 참조 변수는 스택 영역이 생긴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적 지정자로 필드나 메소드를 지정하면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JVM 메모리 구조에서 메소드 영역에 생성이 됩니다. 메소드 에어리아 또는 스태틱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 실행을 하면 정적 멤버들이 생성이 돼서 이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록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 익숙해지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싱글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싱글톤 기능도 정적 지정자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자, 싱글톤의 정의입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한 개의 클래스 객체 또는 한 개의 클래스 인스턴스만 존재해야 할 경우 싱글턴 패턴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도 태양이나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 시에도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프로그램 시 한 개의 인스턴스만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싱글턴 패턴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싱글턴 패턴이니까 이 이름은 디자인 패턴에서 왔습니다. 일단은 싱글턴 패턴 클래스 또는 싱글턴 클래스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한 개의 인스턴스만 생성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를 싱글턴 패턴 클래스 또는 싱글턴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싱글턴 클래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 클래스의 생성자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클래스의 생성자는 다 퍼블릭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선언하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자유롭게 생성자 호출해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했습니다. 근데 싱글턴 클래스는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싱글턴 클래스는 다른 외부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에 접근할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싱글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얻기 위해서는 퍼블릭으로 선언한 이 메소드로 간접 접근해서 얻습니다. 뒤에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는 new를 통한 인스턴스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생성된 인스턴스는 getInstance 메소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getInstance 메소드를 호출해서 싱글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얻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구는 현실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지구 클래스를 지금 코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earth, 자신의 클래스 타입 참조해서 our earth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널로 초기합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으로 지금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필드니까 프라이빗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을 저장하는 상수 earth radius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스태틱으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6371로 초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6371km입니다. 자, earth 클래스의 생성자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프라이빗으로 지금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 시 외부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getInstance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에서는 getInstance 메소드를 이용해서 us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접근합니다. 자, 지금 퍼블릭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입니다. 리턴 타입이 us 클래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our us가 널이면 지금 our us가 지금 널로 초기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getInstance 호출하면 our us가 널이죠. 그러니까 참입니다. 참이면 getInstance 메소드 내에서 new us, getInstance는 같은 us 클래스에 있으니까 us 생성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호출 시에는 our us가 널이니까 자신의 생성자 호출해서 인스턴스 만들어서 our us 필드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our us 참조 변수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our us는 생성된 us 인스턴스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출한 곳으로 위치 값을 리턴합니다. 최초로 getInstance 호출하면 us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해서 our us가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근데 두 번째 호출하면 더 이상 our us가 널이 아니니까 if문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기존에 있는 our us 값을 리턴한다. 그죠? 결론이 getInstance 메소드를 호출하면 our us가 널이면 즉 us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us 인스턴스 생성하고 이미 생성되어 있으면 our us 그러니까 us 클래스 인스턴스는 한 개만 메모리에 생성해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상태에서 getInstance 메소드로 호출하면 us 인스턴스가 생성된 위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us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new us 지금 us 생성자 호출해서 us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us 생성자가 프라이빗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getInstanc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지금 us.getInstance 바로 클래스 명 다음에 메소드 명을 지정해서 바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할 수 있는 이유가 getInstance 메소드는 지금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다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자, 최초로 호출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our us가 지금 느리니까 new us 호출해서 메모리에 us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자, 그걸 our us가 지금 가리킵니다. 그리고 our us의 위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럼 us 타입 변수 myus가 our us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 값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그림이 있는데 자, getInstance 호출하면 결국 us 객체가 생성되니까 our us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our us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하니까 그걸 다시 myus가 받으니까 결국 our us하고 myus는 같은 us 객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getInstance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면 getInstance 메소드를 호출했으니까 자, if에서 이번에는 our us가 널이 아닙니다. 널이 아니니까 if문 수행을 하지 않고 기존의 our us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our us 값은 결국 최초로 생성된 us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you us도 결국 our us와 같은 위치에 있는 us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게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getInstance 메소드 호출하면 you us도 결국 our us와 myus 참조 변수 가리키고 있는 곳을 동일하게 가리킵니다. 자, 이 부분에서 myus하고 youus 자,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에 대해서 넌넌을 쓰면 두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위치 값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myus하고 youus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위치 값이 같으냐, 그러니까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겠죠. 참이니까 두 지구 객체는 같은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myus하고 youus 두 개의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us 객체는 같은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getInstanc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us 객체는 호출할 때마다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us 인스턴스의 위치값만 리턴하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참조 변수는 한 개의 us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클래스명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6371km를 바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us 라디어스는 스태틱으로 지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싱글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프로그램 시 한 개의 클래스 인스턴스만 필요한 경우 싱글턴 클래스 만드는 방법으로 한 개의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getInstance 메소드 호출하면 생성된 인스턴스의 위치 값을 리턴해서 각각의 참조 변수는 한 개의 인스턴스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싱글턴 클래스는 웹 개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능을 잘 알아두세요.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어스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아워어스 필드를 쓰는 후 스태틱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널로 바로 초기합니다. 지금 아워어스 타입이 자기 자신이 있는 어스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어스 클래스에 어스 라디어스 지금 상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으로 지정 후 6371 지구 반지름 길입니다. 초기화했습니다. 상수는 이름을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자, 어스 클래스의 생성자의 접근 제한자는 지금 프라이빗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지정됐으니까 더 이상 어스 클래스 생성자는 외부에서 바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스 생성자 생성 시 접근하는 방법은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getInst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지금 보면 getInst 메서드는 지금 접근 제한자가 퍼블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getInst 메서드를 통해서 실제 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 후 생성한 인스턴스의 위치를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코드를 보면 아워어스가 느리냐? 자, 아워어스는 지금 스태틱이니까 실행하면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워어스는 지금 널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getInst 메서드 호출하면 아워어스가 느립니다. 참이니까 이제 뉴어스 지금 같은 클래스에 있는 어스 생성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어스 인스턴스 생성 후 그 위치 값을 아워어스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호출한 것은 아워어스, 그러니까 방금 생성된 어스 인스턴스의 위치 값을 호출하는 것으로 리턴합니다. 다시 두 번째 호출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아워어스가 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아워어스의 위치 값만 호출하는 것으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getInst 메서드를 최초 호출 시에만 어스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하고 그 이후에는 getInst 메서드 호출하면 생성된 어스 인스턴스의 위치값만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스 클래스 인스턴스는 프로그램 실행 시 한 번만 생성됩니다. 자, 이제 어스 인스턴스를 생성 후 사용합니다. 싱글턴 테스트. 뉴 어스 생성자를 바로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마우스 올리면 construct us is not visible. 어스 생성자가 지금 프라이빗으로 지정됐으니까 기존처럼 new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하면 더 이상 이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getInst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스 인스턴스의 객체를 얻어야 됩니다. getInst 메서드는 메서드 명령으로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학습했듯이 지금 getInst 메서드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메서드 명령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호출하면 말씀드렸듯이 아워어스도 지금 정적 필드니까 실행하면 메모리 생성 후 널로 지금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etInst 메서드 호출하면 if문이 참이니까 어스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 값을 아워어스에 대입하니까 그리고 위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걸 마이어스가 받습니다. 결국에는 아워어스나 마이어스나 같은 어스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getInst 메서드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아워어스가 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if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워어스 참조 변수의 값을 리턴하니까 유어스는 아워어스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스 인스턴스는 한 개만 생성되는데 getInst 메서드 호출하면 그 위치를 마이어스, 유어스 이런 참조 변수가 동일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자, 참조 변수를 비교 연산자에서 이제 동등 비교 연산자죠. 동등 비교 연산자 양단에 기본 타입 값이 오면 두 값이 같으냐를 비교하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가 오면 두 참조 변수의 위치 값이 같으냐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어스하고 유어스는 아워어스 가리키고 있는 어스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위치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워어스나 유어스는 하나의 어스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반지름은 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us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첫 번째 getInstance 호출하면 지구 객체 생성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구 객체 생성 메시지는 us 생성자 호출 시에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getInstance 메시지 호출하면 new us 생성자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객체 생성이라는 메시지 출력합니다. 근데 두 번째 getInstance 메시지 호출하면 더 이상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으니까 지구 객체 생성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if에서 ourus가 이제 널이 아니니까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ourus 위치값만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13명의 if문에서 myus하고 yourus하고 같으니까 두 지구 객체는 같은 객체입니다를 출력합니다. 지금 보면 두 지구 객체는 같은 객체입니다를 출력합니다.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이제 따라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자, getInstance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메소드로 가보면 hours가 느리냐? 지금 hours가 느리죠. 느리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newus 지금 생성합니다. 보면 지금 hours 값이 지금 새로 생성된 us 인스턴스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hours를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myus 값은 똑같이 아까 hours와 같은 위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myus나 hours나 같은 위치에 있는 us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us 인스턴스는 하나만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getInstance 메시지 호출합니다. 자, 똑같이 가보면 자, 이번에는 hours가 널이 아니니까 if문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hours 값을 호출하는 것으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yous도 보면 자, 클릭할 때마다 하단에 있는 위치 값이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myus나 yous나 같은 위치에 있는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자, if문을 수행하면 참이니까 두 지구 객체는 같은 객체입니다를 출력합니다. 바로 클래스명으로 지구 반지름을 출력합니다. 자, 싱글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싱글턴 기능은 프로그램 C 한 개의 인스턴스만 필요한 경우 싱글턴 패턴으로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직접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적 메소드인 getInstance 메소드를 호출해서 최초로 호출 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두 번째 호출 시부터는 생성된 클래스 인스턴스의 위치값만 호출한 것으로 리턴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앞에서 getInstance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날짜 정보 구할 때 칼렌더 클래스 인스턴스 얻어올 때 getInstance 메소드 호출해서 칼렌더 클래스 인스턴스를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칼렌더 클래스 인스턴스는 getInstance 메소드 호출하냐?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getInstance 메소드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얻는 경우는 싱글턴 패턴으로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배운 정적 지정자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동적 로딩으로 실행됩니다. 동적 로딩으로 실행되니까 자바 프로그램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으로 지정한 멤버들은 프로그램 실행 시 즉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정적 멤버들은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정적 필드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정적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적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그랬죠. 클래스명으로 정적 멤버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정적 멤버에 접근 시 정적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 이름으로 정적 멤버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한 개의 클래스 객체만 필요한 경우 싱글턴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지정자 마지막으로 정적 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정적 블록은 가끔씩 쓰이니까 많이 쓰이는 정적 지정자나
파이널 지정자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적 블록을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적 블록도 정적 지정자, 스태틱 지정자를 이용해서 구현하니까 이 시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쓰이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셨다가 이런 경우에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적 블록. 정적 필드가 다른 정적 필드 값으로 초기화되는 경우 정적 블록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폰 클래스입니다. 폰의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스태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메이커, 제조사가 정보를 저장합니다. 삼성, 모델, 휴대폰 모델명이 저장됩니다. 갤럭시 22, 프라이스, 휴대폰의 가격이 저장됩니다. 120만원. 자, 그리고 폰인포는 모든 필드의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필드입니다. 모두 다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폰인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필드의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해야 되므로 선언 후 바로 초기화하기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필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적 필드 초기화한 것처럼 바로 선언 후 특정 값으로 초기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폰 필드처럼 여러 개의 값으로 초기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로직의 결과값을 초기화하는 경우는 다른 정적 필드처럼 한 번에 초기화하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스태틱으로 선언 후 메서드 블락처럼 정적 블락을 이용해서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정적 블락 내에서는 우리 메서드 블락에서 우리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했듯이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최초 실행 시 어떤 기능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면 프린틀란으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정적 블락에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메서드의 기능 구현하듯이 프로그램 실행 시 최초로 어떤 기능을 구현해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폰인포를 지정한 문자열과 선언한 정적 필드를 이용해서 전체 휴대폰 정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폰인포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자, 정적 블록은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선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정적 필드도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필드의 값을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정적 필드도 실행하니까 보면 실행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실행하면 첫 번째 정적 블록이 실행되니까 첫 번째 정적 블록입니다. 메시지 출력 후 폰인포를 초기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적 블록도 있으니까 두 번째 정적 블록입니다. 메시지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정적 블록도 프로그램 시작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 클래스에서 폰인포 값 출력하면 정적 블록에서 초기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 블록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시 어떤 로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 값을 정적 필드에 초기화하는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 외 프로그램 실행 시 어떤 기능을 구해주고 싶다 이러면 정적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가끔씩 사용되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2 패키지에 EX04 패키지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폰 좀 잡아보면 설명드린 것처럼 폰 정보를 저장하는 정적 필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폰인포는 정적 블록 내에서 다른 정적 필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적 블록은 필요시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폰트 잡아보면 프린틀란에서 폰인포 정적 필드의 값을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폰인포는 정적 블록에서 지금 다른 정적 필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폰인포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첫 번째 정적 블록입니다. 두 번째 정적 블록입니다. 메시지 출력합니다. 이유는 실행하면 정적 블록도 프로그램 실행 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 블록은 구현한 순서대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현한 정적 블록의 첫 번째 정적 블록입니다. 먼저 출력되고 그리고 폰인포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적 블록입니다. 메시지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폰인포 필드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정적 블록에서 초기화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면 됩니다. 두 개의 정적 블록에 각각 브레이크 포인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실행하자마자 바로 먼저 첫 번째 정적 블록 10행에 멈춰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적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정적 블록도 정적 멤버처럼 프로그램 실행 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정적 블록, 어떤 로직을 거쳐서 정적 필드 값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지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널 지정자 앞에서도 사용해봤습니다. 변수 앞에 파이널을 붙여서 변수를 상수를 지정할 때 파이널을 사용해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이널은 금지를 의미합니다. 자, 정의, 금지의 의미를 가지는 지정자입니다. 자, 용도는 클래스의 파이널이 지정되면 상속을 금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메서드의 파이널이 지정되면 오버라이딩을 금지합니다. 자, 필드에 지정되면 값 변경을 금지합니다. 상수로 지정된다 의미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파이널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카 클래스에 지금 파이널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클래스는 더 이상 카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 트럭 클래스입니다. 보면 자, 트럭 익스텐즈 카, 지금 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실습해 보겠지만 트럭 클래스는 카 클래스가 파이널로 지정됐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에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 파이널로 지정하면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상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자식한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똑같습니다. 클래스를 파이널로 지정하면 다른 클래스의 상속을 금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이널로 지정된 대표적인 클래스가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보면 문자열 기능을 제공하는 스트링 클래스는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트링 클래스 문서 보면 클래스 스트링 앞에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나 아니면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는 스트링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실습해 보겠지만, 자, myString 클래스 생성 후 extend 스트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파이널로 지정된 클래스는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스트링 클래스처럼 파이널로 지정된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메서드의 파이널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자, 보면 또 똑같이 카 클래스인데 카 클래스의 스피드 메서드가 지금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메서드가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으면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금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트럭 클래스 똑같이 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업을 지금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실습해 보겠지만 스피드업이 지금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서 자신의 메서드에 대해서 오버라이딩을 금지하고 싶다. 이럴 때는 파이널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클래스와 메서드에 파이널을 지정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03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카 클래스입니다. 자, 카 클래스 생성 후, 자, 지금 클래스 키워드 앞에 파이널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와 생성자를 구해줍니다. 트럭 클래스입니다. 자, 트럭 클래스가 지금 extend가 지금 상속받으면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마우스 올리면 type truck cannot subclass the final class car. 그러니까 카 클래스가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럭 클래스는 카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파이널로 지정된 클래스는 하이 클래스에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메서드의 파이널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EX02 패키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카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자, 필드 선언해 줍니다. 생성자 선언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스피드 메서드 보이드 앞에 지금 파이널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하이 클래스에서는 더 이상 스피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없습니다. 트럭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자, 카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치면 상위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메서드가 원래는 떠야 되는데 지금 스피드 메서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이유는
스피드 비즈 파이널로 지정됐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불가합니다. 자, 파이널을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치면, 자, 지금은 스피드 메소드가 보입니다. 자, 지금은 트럭 클래스에서 상위에 있는 스피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파이널로 지정하면, 자,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cannot override the final method from car. 그러니까 카 클래스에 있는 스피드 비즈가 파이널로 지정됐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불가하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파이널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이스트링 클래스를 만든 후 똑같이 익스텐저, 자, 이번에는 자, 스트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마우스를 보면 The type myString cannot subclass the final class string. 스트링 클래스는 final 클래스로 지정됐기 때문에 myString 클래스는 스트링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문서에 가서 스트링 클래스를 검색해 보면 자바장 랑 패키지 있는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가보면 클래스 스트링 해서 보면 public final class string, 그러니까 스트링 클래스 앞에는 파이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 클래스와 메소드에 파이널을 지정해 봤습니다. 자, 파이널을 지정하면 클래스는 상속을 금지하고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필드에 파이널을 지정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드에 파이널을 지정한 경우입니다. 필드 또는 변수라고 그랬죠. 멤버 변수. 자, 멤버 변수에 파이널을 지정한 경우는 필드의 값을 바로 초기화한 후 필드의 값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필드의 값을 실행 시 변경을 금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변수에 파이널을 지정해서 변수를 상수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사용한 상수는 메인 메서드는 아니면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상수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자, 그럼 실제 자바 상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상수는 프로그램 실행 후 종료까지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인스턴스에서 동일한 값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변수 앞에 파이널을 지정해서 상수로 사용한 경우는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상수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자바 상수의 정의는 프로그램 중에 생성되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동일한 값을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자바 상수입니다. 자, 자바 상수 형식입니다. 보면 먼저 타입 써주고 상수명 지정해주고 난 다음에 이 상수명에 값을 저장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면 public static final 지정자가 붙습니다. 자, 파이널이 붙으니까 상수에 저장된 값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태틱으로 지정됐으니까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돼서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으로 지정했으니까 어떤 인스턴스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수로 지정한 예입니다. safe underscore speed, 운행 안정 속도입니다. 자, 자동차 운행 안전 속도는 60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는 안전 속도가 60이고 어떤 차는 70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운행 속도는 6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파이널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세이프 스피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태틱으로 지정했으니까 실행 시 메모리에 바로 생성됩니다. 자, 퍼블릭으로 접근 제한자를 지정했으니까 어떠한 인스턴스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버 IP 주소도 지금 상수로 선언합니다. 앞에서 학습했듯이 상수 이름은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될 때는 언더바로 연결합니다. 서버 IP도 지금 상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면 각 사이트의 서버 IP는 고정 IP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IP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서버 IP ADDR 상수명으로 IP 주소를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Public Static Final로 지정해서 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드에 파이널로 지정해서 상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코드입니다. 자, 카 클래스입니다. 보면 모든 차의 안전 속도를 의미하는 상수 safe speed를 상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60으로 초기합니다. 필드 velocity car name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구현합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 안전 속도는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합니다. 자, 보면 car.safe speed, 세이프 스피드가 스태틱으로 선됐으니까 클래스명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60을 출력합니다. 자, 근데 세이프 스피드는 지금 파이널, 즉 상수니까 자, 실행 중에 80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이카, 유어카 각각의 카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모든 차의 규정 속도는 60이니까 자, 카.세이프 스피드를 전달해서 최초 카 인스턴스 생성 시 벨로시티의 값을 60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필드에 파이널을 적용해서 상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카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세이프 스피드를 상수로 선언합니다. 상수명을 짓는 방법은 대문자로 상수명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될 때는 언더바로 연결합니다. Public Static Final 지정자를 이용해서 안전속도, 즉 세이프 스피드는 어떠한 인스턴스에도 동일한 값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필드 벨로시티와 카네임을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를 구현합니다. 카 클래스에서 메인 메소드로 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상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카 클래스가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안전속도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명 카로 세이프 언더 스피드를 지정하면 누구나 안전속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이프 언더 스피드가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상수명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안전속도 6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상수는 실행 중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내 차는 특별히 안전속도를 80으로 올리고 싶다. 자,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면 세이프 스피드가 파이널로 지정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고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내 차와 당신 차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아반떼와 소나타인데 아반떼든 소나타든 초기 속도는 다 안전속도 60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이프 언더 스피드 상수 값을 전달해서 인스턴스 생성 시 벨로시티 값을 60으로 모두 초기화합니다. 자, 필드에 파이널을 적용해서 상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상수는 Public Static Final을 이용해서 상수를 정의합니다. 파이널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이널, 금지를 의미합니다. 상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니까 형식을 잘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의 파이널 지정자는 금지를 의미합니다. 클래스명의 파이널이 지정되면 해당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의 상속이 금지됩니다. 메서드의 파이널이 지정되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해당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없습니다. 필드에 파이널이 적용되면 필드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 자바의 상수는 Public Static Final 지정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세이프 스피드를 Public Static Final 지정대로 상수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장 마지막 시간으로 렌터카 프로그램에 앞에서 배운 정적 지정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회원 정보를 입력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회원 정보는 서버로 전송돼서 최종적으로는 DB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그냥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암호화된 정보가 DB에 저장됩니다.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 시 이제는 복화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 화면에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복화 기능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암호화 복화 기능, 즉 암호화 복화 메서드는 미리 메모리에 존재해 있다가 요청 시 빠르게 암호화 복화 작업을 하면 훨씬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렌터카 프로그램에서도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하고 그리고 조회한 데이터는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화하는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암호화 복화 정적 메소드를 만들어서 렌터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암호화하고 복화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력한 데이터를 암호화 복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암호화 복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 복화 정적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니까 그 구현한 실제 클래스가 데이터 유틸 클래스입니다. 위치가 암호화 복화 정적 메소드는 모든 기능에서 다 사용하니까 커먼 패키지에 위치합니다. 커먼 패키지의 데이터 유틸.java 파일에 각각의 암호화 복화 정적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데이터 유틸 클래스를 추구한 렌터카 프로그램 클래스 구조도입니다. 기존의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 유틸 클래스는 상속 구조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유틸 클래스니까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적 메소드 인코드 데이터, 디코드 데이터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UML 클래스 구조도에서 정적 메소드는 필기체로 표기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봤을 때 다른 메소드 이름과 달리 필기체로 표기됐다 이러면 이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를 표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실습에 새로 도입된 기능이 VO 클래스입니다. VO 클래스는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유틸 클래스입니다. 보면 데이터 유틸 클래스에는 암호화 복화하는 정적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인코드 데이터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입니다. 디코드 데이터는 데이터를 복화합니다. 다 스태틱으로 선언됐습니다. 자, 인코드 데이터는 전달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암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 기능을 수행했다고 이제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디코드 데이터는 똑같이 데이터 전달하면 복화합니다.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스태틱 메소드가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걸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차가 쌓이면 실제 이런 암호화 복화 기능을 실제 구현합니다. 말씀드린 VO 클래스의 정의와 형식입니다. 자, 정의는 여러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다른 클래스로 전달 시 사용됩니다. TO 또는 DTO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실습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회원 등록할 때 레지 멤버 메소드 호출하면서 각각의 회원 정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회원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회원 정보가 한 5개 정도 됐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 등록하면 회원 정보를 입력한 데이터가 보통 한 10개 정도 되죠. 그걸 일일이 메소드 전달해서 회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매개 변수의 개수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데이터 전달용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회원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 VO 클래스의 각각의 필드에 세팅을 해서 다른 클래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실제 많이 사용합니다. VO 클래스는 뒤에서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학습하는데 지금은 필요하니까 간략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VO 클래스는 전달할 데이터를 필드에 세팅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겁니다. 자, 형식은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합니다. 생성자를 구현해주고 각 필드에 대한 get set를 구현해줍니다. 실제 우리 뒤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데 지금은 데이터 전달용으로 간략화해서 사용합니다. 자, 멤버 VO 클래스 코드입니다. 보면 자, 멤버 VO 회원 정보를 저장할 필드를 선언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선언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 get set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드 양이 많아지니까 그냥 접근 제한자를 디폴트로 지정해서 지금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를 구현해서 생성자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전달한 값에 대해서 동일한 이름의 필드의 값을 세팅합니다. 자, getSet는 생략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VO 클래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다른 클래스로 전달하고 싶다 이럴 때 생성자 호출해서 생성자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필드에 세팅해서 요 VO 객체만 메소드 호출 시 전달하면 훨씬 간결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 복화 기능이 적용된 멤버 클래스입니다. 멤버 클래스에 멤버 데이터라는 필드를 하나 선언합니다. 멤버 데이터 필드에 회원 전체 정보를 문자열로 저장합니다. 회원 정보 조회 메소드입니다.
자, 현 정보 조회 시 뷰 멤버 메소드 호출하면 멤버 부여 객체가 매개 변수로 전달됩니다. 똑같이 매개 변수 타입이 멤버 부여입니다. 자, 받으면 이제 각각의 필드에 접근해서 전체 멤버 데이터를 문자열로 만듭니다. 자, 각각의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은 멤버 부여가 디폴트 타입이니까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여.add, 부여.password, 부여.name, 부여.phoneName 해서 회원 정보를 문자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조회하니까 회원에게 보여져야 되니까 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util. 디코드 데이터 호출해서 복화할 정보를 매개변수 전달해서 데이터를 복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화한 데이터, 멤버 데이터를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지금은 회원에게 직접 보여주기 전에 데이터 유틸에 디코드 데이터를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회원 정보에 대해서 복화한다. 이걸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화한 정보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등록 시 레지 멤버 메소드 호출하면 회원이 입력한 정보가 매개 변수 부여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멤버 데이터에 회원 정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 유틸 클래스에 인코드 데이터 호출해서 멤버 데이터에 있는 회원 정보를 먼저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원 정보를 저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모두 데이터, 델 데이터에 있어도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인코드 데이터, 디코드 데이터를 호출해서 회원 정보에 대해서 암호화, 복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데이터 유틸 클래스에 구현된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 요청 시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화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도입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먼저 회원 등록합니다. 회원 등록 시 말씀드린 것처럼 레지 멤버 호출하면 앞에서는 각각의 회원 정보를 매개 변수로 전달했는데 지금은 new 멤버 부여, 멤버 부여 생성자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회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멤버 부여가 메모리에 생성되면서 자,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각각의 회원 정보가 동일한 이름의 필드에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런 후 레지 멤버 호출하면서 멤버 부여 객체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레지 멤버의 부여 매개 변수로 전달되니까 직접 접근해서 멤버 데이터에 문자열을 만든 후 인코딩 데이터,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암호화 후 회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자, 그리고 뷰 멤버 호출해서 자, 멤버 부여 전달하면 이번에는 등록한 회원 정보에 대해서 복화 후 회원 정보를 리턴 받아서 디스플레이 데이터로 전달해서 회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렌트카 정보도 뉴카 부여해서 똑같이 새로운 렌트카 정보를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카 부여 필드에 세팅 후 레지카 인포해서 카 부여 객체를 전달하면 똑같이 암호화 후 세차 정보를 등록합니다. 똑같이 체크 카 인포 호출하면 다시 차 정보를 복화한 후 리턴해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호출해서 출력합니다. 예약 정보도 동일한 과정으로 등록 시 인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암호화 후 데이터를 등록하고 조회 시 복화해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렌터카 프로그램의 암호화 복화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유틸 클래스를 렌터카 클래스 구조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추상 클래스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자, 복사해서 새로 만들기. 자, 렌트카 프로그램 설계도 12장. 자, 새 클래스 추가해서 데이터 유틸 클래스입니다. 자, 그리고 필드는 없습니다. 자, 메소드 인코드 데이터 매개 변수 스트링 타입이고 리턴 타입은 void입니다.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정적 메소드입니다. 자, 정적 메소드는 말씀드렸듯이
필기체로 표시하는 게 관례입니다. 디코드 데이터는 데이터를 복호합니다. 필기체로 표시했으니까 정적 메소드라는 의미입니다. 인코드 데이터, 디코드 데이터,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하는 정적 메소드입니다. 이제 설계를 했으니까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12장의 패키지 구조는 11장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11장의 패키지 구도를 참고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서 패키지 만드는 걸 다 배웠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데이터 유틸 클래스가 추가됐으니까 커먼 패키지 있는 클래스부터 먼저 구현합니다. 기존에 abstract base, 이 클래스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추가한 데이터 유틸 클래스입니다. 데이터 유틸 클래스에 보면 인코드 데이터, 디코드 데이터, 스태틱 지정자로 지정했습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된 데이터를 암호화, 복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각의 기능을 구현해 줍니다. VO 클래스가 추가됐으니까 VO 클래스부터 먼저 구현해 줍니다. 멤버 VO 클래스 회원 정보를 저장할 필드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를 필드의 개수만큼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를 구현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정식으로 VO 클래스에 대해서 하겠지만 실제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get set도 구현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시 일일이 회원 정보 개수만큼 매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전달할 데이터 개수가 많을 때는 VO 객체 생성해서 생성자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각각의 필드에 세팅해서 사용하면 훨씬 간략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도 데이터 전달 시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VO 객체를 이용해서 필드에 세팅해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멤버 클래스입니다. 자, 멤버 클래스는 abstract base 추상 클래스 상속받습니다. 전체 회원 정보가 저장될 멤버 데이터 필드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뷰 멤버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매개 변수가 멤버 VO입니다. 회원 정보를 멤버 VO 객체로 전달하면 도트 연산자로 각각 회원 정보에 접근해서 멤버 데이터에 전체 회원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틸 클래스에 디코드 데이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체 회원 정보를 좀 줘야 하니까 사용자한테 회원 정보를 전송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화합니다. 복화해서 호출한 곳으로 복화한 회원 정보를 리턴합니다. 지금 에러가 났는데 마우스 올리면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패키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유틸에 추가된 정적 메소드, 디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 시 빠르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지 멤버, 회원 등록하는 메소드입니다. 똑같이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매개 변수로 받으면 회원 정보를 가지고 온 후, 자, 이번에는 회원을 등록해야 되니까 데이터 유틸 클래스에 인코드 데이터 호출해서 회원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자, 회원 정보 수정, 회원 정보 삭제도 동일한 과정으로 자, 이런 식으로 호출 시 데이터 유틸 클래스에 인코드 데이터, 디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화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메소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은 메소드명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렌터카 기능도 똑같이 구현해 줍니다. 자, 먼저 카 VO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동일하게 차정보를 저장하는 필드와 생성자를 구현해 줍니다. 카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차 전체 정보를 문자열로 저장하는 카 데이터 필드를 선언합니다. 똑같이 차 정보 조회 메소드 체크 카 인포 메소드 호출하면 매개 변수로 카 VO 객체가 전달됩니다. 전달되면 차 정보를 모두 문자열로 만들어서 카 데이터에 저장 후 복호화해서 호출한 곳으로 리턴합니다.
차 정보 등록 메소드입니다. 레지카 인포 호출하면 등록할 새 차 정보가 카 VO 객체로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차 전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인코딩 데이터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차 전체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자, 그리고 등록합니다. 자, 차 정보 수정, 차 정보 삭제도 동일합니다. 차 정보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데이터 유틸 클래스에 인코드 데이터, 디코드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된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 복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약 기능입니다. 먼저 RSVO 똑같이 예약 정보를 저장할 필드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를 똑같이 구현합니다. 다음은 리저브 클래스입니다. 모든 예약 정보를 저장할 RS 데이터 필드를 선언합니다. 차 정보 조회 기능입니다. 똑같이 RSVO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차 정보를 일단 가지고 온 후 조회하니까 데이터 유틸 클래스의 디코드 데이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화합니다. 복화해서 호출한 것으로 조회한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차 예약 기능 메소드입니다. 똑같이 VO 매개 변수로 차 정보를 전달받으면 자, 차 전체 정보를 가지고 온 후 데이터 유틸에 인코드 데이터 메소드 호출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합니다. 차 예약 정보 수정, 차 예약 정보 취소 기능도 똑같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인코드 데이터, 디코드 데이터 메소드 호출해서 데이터를 암호화 또는 복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적 메소드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정적 지정자를 지정해서 그때그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각각의 정보를 저장할 변수 선언합니다. 자, 먼저 회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자, 다른 패키지 있으니까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멤버 클래스도 여러 패키지에 지금 멤버 클래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CH12 아래에 있는 멤버 클래스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회원 등록 시에 멤버 VO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new 멤버 VO 생성자 호출하면서 등록할 회원 정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생성자 호출하면 각각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동일한 이름의 필드에 세팅을 합니다. 그런 후 레지 멤버 메소드로 멤버 VO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매개 변수 VO가 받아서 전체 회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인코드 데이터 메소드로 호출해서 암호화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뷰 멤버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똑같이 멤버 VO 객체 전달하면 자, 뷰 멤버에서 회원 정보를 모두 가지고 온 후 자, 이번에는 회원한테 직접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니까 디코드 데이터 메소드 호출해서 복화합니다. 복화해서 자, 복화한 데이터를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리턴해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회원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실행하면 레지 멤버 메소드 호출하면 자, 암호화 작업한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뷰 멤버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복화하죠. 복화해서 조회한 데이터를 얻어온 후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차 등록과 조회 기능입니다. 카 VO 생성자 호출해서 등록할 세차 정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카 VO의 필드에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지카 인포 메소드 호출하면서 카 VO 객체 전달해서 가보면 자, 먼저 전달한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거칩니다. 암호화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회를 해야 되니까 체크 카 인포 메소드 호출하면서 카 VO 객체 전달하면 자, 이번에는 세차 정보 다 가지고 와서 복화를 합니다. 복화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전달해서 세차 정보를 출력합니다. 레지카 인포 메소드 호출하면 자, 먼저 암호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등록합니다. 체크 카 인포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복화를 합니다. 복화해서 차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이번은 새 예약 정보 조회와 등록 기능입니다. 자, 여러 클래스를 한꺼번에 임포트하는 기능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르면 됩니다. 같은 클래스가 여러 패키지에 있는 경우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CH12 패키지입니다. RES VO 객체 만들면서 새 예약 정보를 매개 변수 전달합니다. 그리고 RS카 메소드 호출하면서 RS VO 객체 전달하면 예약이니까 먼저 암호화 과정을 거친 후 예약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체크 RES 인포 메소드 호출하면 예약한 정보에 대해서 복화 과정을 거쳐서 RES 데이터로 리턴 받아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새로운 예약 정보를 지금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합니다. 자, 그런 후 체크 RES 인포 메소드 호출하니까 이번에는 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새로운 예약 정보를 복화합니다. 메시지 출력 후 조회한 예약 정보를 리턴한 후 자, 이런 식으로 예약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동일하게 각각의 기능의 정보 수정, 정보 삭제 시에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암호화 또는 복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에서 배운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렌터카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정적 메소드로 데이터를 암호화, 복화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고 메소드 호출 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화하는 작업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갈수록 이제 패키지 구조가 실제 실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패키지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커먼 패키지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공통 기능을 하는 클래스도 추가되고, 또 뒤로 가면 또 화면 기능도 추가되고, 또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기능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장의 내용을 학습해 봤습니다. 다음은 13장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입문자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마지막 객체 지향 개념입니다. 인터페이스 입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웹개발 시에는 당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3장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장 연습 문제에도 동일하게 쇼핑몰 프로그램의 암호화 복화 기능과 부여 클래스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렌터카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적용해 보세요.